어제 저녁 깜짝 회동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그 만남으로 사이가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무슨 어디 저 보니까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어디 주접 돌아다녔던데 잘 됐다 그래서 그 뉴스 보고. 오늘 나왔던 한 언론 보도 때문이었을까요? 주어는 생략됐습니다만 주접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의 반응은요.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양반의 주접까지 격한 발언을 주고받은 두 사람. 과연 그 끝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그 양반 치고 주접 받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양반이라는 표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했던 말이지요. 이렇게 이제 일단 사실 단어가 중요한데 장해찬 전 특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고 어떤 형식이 되었건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지혜와 경륜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보태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한 달? 모르죠. 그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2, 3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인 전 의원 시간을 조금 두겠다. 윤석열 후보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어제 이 저녁 식사 회동 이후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칙을 통해서 직접 소통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마치 갈등이 조금 격화되는 것처럼 좀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또 적절한 시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 분이 직접 소통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뜻을 모으지 않을까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김종인 대표가 좀 필요한 분이긴 한데 이 차에 타라고 했더니 차 키를 달라고 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삼고 초려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삼고 패싱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처음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예. 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패싱, 그리고 이제 이 소위 김병준, 김한길 전 대표를 이제 등장시키면서 김종인 대표를 사실상 패싱한 건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소위 선대위 구성하는데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이미 상임선대위원장과 새시대 위원장 등을 내정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예. 예를 들면 n분의 1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셨을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그 밑에 한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뇌물전과자라고 얘기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까지 청와대 정책실까지 했기 때문에 스펙이 꽤 커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른바 지휘계통이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 지난주 토요일이었던가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그런 SNS 게시물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다른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세 분이 함께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던 것인데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지 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총괄 선대위원장 오셨을 때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들의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직제는 분명하니까요. 예. 하지만 더는 이제 선대위 출범을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선도 중요하고 인사가 만사지만 어찌되었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채워가면서 일하는 모습, 예.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는 늦춰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오늘 주요 총괄 본부장 등의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해찬 특보님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다음에 가장 먼저 영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일을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장해찬이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예전에 이제 밤샘 토론에도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저희랑은 친숙한데 그러면 지금도 윤석열 후보랑 좀 소통을 좀 하십니까? 네, 종종? 청년 정책이나 이제 청년 조직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는 건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일부가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선대위 내부에 또는 윤석열 후보 참모들의 생각이나 정무적 의견이 모두 다 일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치할 필요도 없는 근데 거죠. 그런 목소리는 있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가시네. 다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 전권이라는 단어는 예. 오직 대통령 후보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죠. 어. 지금 뭐 이재명 선대위 같은 경우도 의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양도한다, 이양한다 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적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가 차기 국정 수행까지 염두에 두면서 꼭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인사권은 저는 존중받아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에서 뭐 선대위의 직제나 역할, 일할 수 있는 여건 등은 조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의 인사권이라던가 전체적인 큰 구상은 다른 뭐 당 대표 포함해서 누가 되었던 간에 일단 존중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이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그 양반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후보께서 이 별볼일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이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마 일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비윤석열 또 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지점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김종인 대표로 했을 텐데 또 이 김종인 대표를 온전히 또 신뢰하거나 온전히 떠안기 어려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그 권한을 n분의 1 하고자 김병준, 김한길 전 대표를 등극시킨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좀 이 정가의 이 합리적인 해석이죠. 해석일 네. 것 같아요. 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상상을 하셔도 괜찮은데 이준석 대표가 포위되고 있다는 말씀엔 전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게요. 상임선대위원장을 하면서 홍보총괄본부장으로 또 임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대선에서 이게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미디어전과 홍보, 소위 공중전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비중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러한 공중전을 총 책임지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맡게 되었기 때문에 예. 직할 체제로 이준석 대표가 포위됐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역량이나 장점을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포위됐다고 보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윤석열 선대위 구성의 상당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총괄 선대위원장 공석이죠. 이 자리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접이라는 말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거절보다는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고요. 조직, 직능, 정책, 홍보, 뭐 당무, 총괄특보 이렇게 6명의 총괄 본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안 될 수도 있다. 대안.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없이 만약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얘기로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다른 분을 모셔올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어찌됐건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자유한국당 뭐 등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내 상황과 여러 가지 이 정무적 역학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윤석열 이 후보 측도 당연히 거기에 접촉을 하셨을 텐데요. 이 대체할 만한 분이 누구실지 참 마땅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점과 더불어 이준석 대표가 어찌되건 출구 전략을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더라도 판을 깨지는 모습으로 국민의힘 선대위가 그렇게 비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뭐 다른 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좀 남기는 것 아닌가. 사실상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네. 출구 전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친한 이준석 대표가 남아져도 이젠 플랜 B가 될 수밖에 없으라고 얘기할 정도야. 상황이 심각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압박하는 어제 느낌도 좀 있고요. 긴급하게 보신 건 정말로 이 삼고 초려하기 위해서 보신 건지 아니면 이 소위 마지막. 이별의 수순을
만든 건지. 근데 안 돼 할 사실 일 다 했다. 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때 난 최대한 감싸려고 포용하려고 노력했어 라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별하는 것과 오히려 만나지도 않고 뭐 연락도 안 하면서 결별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수순을 밟은 게 아니냐라는 해설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빠른 시일 안에 굳이 꼭 뭐 대체제를 찾아서 임명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이제 이 총괄 정책본부장, 뭐 총괄 조직본부장 이런 총괄 본부장들과 함께 상임 선대위원장들 선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나 경륜을 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정치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갈등을 지금 증폭시키기보다는 오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말을 아끼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 조금 이 온도를 낮추고 일하는 모습을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기에 장경태 의원님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책무예요, 책무예요. 싶다면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도 그러나 정권 교체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 오셨고 민주당 선대위를 봤을 때 이제 선대위 출범식 축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팔짱 끼고 눈 두 눈 지그시 감고 앉아 있고 서른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후보들 다 고만고만하다 말씀하신 다음에 중남미로 2주간 출장 떠나버리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오히려 조금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시간을 가지는 게 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경태 의원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삼고 패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일방적 통보하고 뭐 호남으로 가고 있을 때 이 입당 과정조차도 하지 않았던 부분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도 좀 핵심인데 원래 경선이 끝나면 후보 간에 원래 원만하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 선대위에 대한 구성 제안도 받고요. 본인의 어떤 구상도 밝히면서 소통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와 이 대화 없이 바로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선대위 구성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가면서 아마 경쟁을 했던 후보들은 대단히 불쾌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고요. 세 번째는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대표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선대위에 대한 조각을 말 그대로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고 본부장 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에는 순서가 있죠. 일을 빨리 하시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일에 순서가 있는데 근데 김한길, 김병준 전 대표의 이 이름이 먼저 거명된 거죠. 그건 사실 김종인 대표에게 뭐 본인에게도 접촉하고 있는데 본인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일에는 이 순서가 있다. 저희 보고 항상 원팀 선대위 이야기하시고 이낙연 상임고문이나 서른 뭐 공동 선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어찌됐건 저희는 회의도 참석하시고 지난주 일요일 날도 서른 선대위원장께서 긴급의총에서 발언도 하시거든요. 당에 정말 애정과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런 이 혁신 선대위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국민들 기억에는 그 팔짱 끼고 눈 감은 이낙연 대표의 모습과 이재명 후보 면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악담을 한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의 모습이 남을 텐데 좀 서두르면서 그런 모습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마음이 조금 식기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장경태 의원님이 들고요. 그 말씀을 빼놓은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은 그 청년의 꿈 플랫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불행이다. 라고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워낙 치열한 경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추스릴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도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누구도 분열할 자유가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 이제 눈 감고 이제 참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비판하시길래 아니 참석하지 않으시는 우리 홍준표 근데 저는 유승민 약간 후보는 모순이 느껴지는 게 하죠? 지금 네. 뒤늦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정권을 밀어주는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인사에 관련해서 본인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권한을 먼저 사용했다 해서 비판하면 그럼 지금 뒤늦게 이재명 후보 정권 가져가는 것도 또 비판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차기 국정 수행까지 염두에 둔 인사권에 대해서는 누가 되었건 저는 존중해 주는 것을 바탕에 두고 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선대위 구성을 두고 국민의힘의 이 신진 대변인들 임승호 대변인과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이 어젯밤 그리고 오늘 차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몇 개월 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라고 페이스북을 써서 지금 선대위 구성하면서 너무 우리가 활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도 윤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올드보이들이다.
근데 일단 대선이라는 큰 선거 하기 위해서는 경륜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안정감을 국민들이 또 동시에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임승호 대변인이나 신인규 부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선대위의 젊은 피가 수혈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를 이미 이루고 있고 준비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예. 완전히 새로운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 청년 담당자들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게 될 거예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선대위도 띄우고 뭐 청년 플랫폼도 띄우고 하는데 정당혁신 추진위원장. 내세우는 인물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다 기존 민주당의 틀 안에 있었던 청년 정치인들이거든요. 기존 민주당의 틀 안에 뭐 장경태 의원은 워낙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청년 선대위의 권지웅 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다 청년 대변인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평범한 2030 입장에서 청년 정치인은 2%도 아니고 한 0.2%에 속하는 돌연변이 수준의 존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정말 각자 고유의 분야, 뭐 기후 위기라던가 친환경, 탈원전 반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오고 상징성을 지닌 민간의 평범한 2030들을 대표적으로 영입하기로 어느 정도 명단이 추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펙트럼 차이가 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젊어지는 선대위 또 혁신이 더 젊어지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국민의힘의 선대위도 좀 보다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장해찬 평론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장해찬 대변인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예. 청년 특보로 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20대 작년 총선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과 저희 당의 좀 차이를 보면 그때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많은 젊은 인재들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다 험지로 보내서 다 사실 낙선을 시키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좀 유리한 지역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었다. 유리한 지역으로 간 건가요, 장경태? 뭐 그래도 좀 뭐 아주 험지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좀 젊어지면서 좀 국민의힘도 좀 그런 자극을 받으시면서 서로 세대 용합의 예. 선대가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는 제가 공감하는 게 이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록 스펙트럼이 제한적인 청년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청년 선대위나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게 국민의힘 측에는 또 하나의 좋은 자극이 되는 자극이 것이고요. 저희가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민간인 이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2030 위주로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면 그걸 지금 장해찬 특보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뭐 어느 정도는 청년 대책 만나고 지금까지 영입하고 그러면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혹시 홍보한 그런 아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양한 청년들을 세우는 것이. 저보고 예를 들면 네. 혁신위원 지금 누구 섭외하고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면 저도 다음 주에 공개하니까 너무 아마 길게 얘기할 그러면 민주당도 자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청년 정치인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민간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겠구나 예. 하는 좋은 자극을 저는 장해찬 민주당이 청년 받게 될 특보가 거라고 이제 봐서요. 네.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선대위의 젊은 청년 전문 피수혈 담당. 뭐 전부 제가 한다기보다는 많이 연락하고 네.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네. 뭐 그런 B형 의미죠. 부족합니다. 네. A형 부족합니다. 수혈 담당 지금 맡고 계시고요.